점점 좀 난감한 상황으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절대 전략 세워볼게요.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하락을 이용하는 방법 또 여기에 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 오늘 장에 대해서는 어떤 절대 전략 세워주실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어요? 오늘장 한마디는 5월 중순 고점 추격 물량들, 호재 때 따라갔었던 이런 물량들, 반대 매매 물량들 좀 출회 가능한 구간,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반대 매매라는 단어가 재차 또 등장을 했습니다. 5월장 나머지 시간 동안 중순까지 좀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건지, 조금 더 하락한다면 그러면 그때 사보자라는 전략을 세우고 계신 건지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저는 투매 때 사자예요. 지금까지 잘 기다렸으니까, 좋은 기업들 잘 기다렸으니까, 제가 게임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배터리도 그렇고, IT 반도체도 그렇고, 기다려야 할 기업하고 가격, 따라가면 안 되는 기업하고 가격, 요 전략을 꾸준히 좀 제시를 하면서 왔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대가 전 거의 다 근접하고 있는 주식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좀 투매가 나오면, 그동안 좀 망설였던 이런 분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좀 들어갈 때가 아니냐. 리메이드도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71,700원, 69,000원 여러분들이 제시했었잖아요. 10만원대 중반에서. 그죠? 카카오 게임즈 같은 애들도 57,600원, 54,000원 얼마 안 남았어요. 8만원대에서. 그죠? 요런 거, 추가적인 틈에 나오면 공략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카카오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자리다. 뭐 이런 이야기 해드렸었던 것 같고, LG 에너지 솔루션 39만원대 분기 기다리자. 그죠? 42만원 따라가지 말고. 35만원대는 여러분들에게 매수 전략을 제시했었지만 42만원대는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잖아요. 요런 거 지금 투매 물량 속출하는 거 기다리고 있는 자리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그죠? 현금 지고 만나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13만 2천원 따라가지 말고 전저점 붕괴될 때까지 기다려보자. 현금 지고 만나자. 웃으면서 살 때가 있을 거다. 그리고 LG전자 사지 말자. 10만원 깨질 때까지.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2만 2, 3천 사지 말고 15,000원대까지 기다리자. 이것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가격대가 온 것도 있고 안 온 것도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이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냐에 따라서 이번 구간에 큰 기회를 저는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어떤 긍정적인 관점으로 이번 시장 좀 바라보고 있고, 이게 이제 딱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면은 시장 분위기 별로 좋지도 않은데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납득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5월 중순에 고점에서 추격했던 물량들이 있다 이거예요. 남의 돈을 주식 투자한 이 물량들, 그죠? 작년도 12월 말에서 올해 연초 같은 경우가 큰 폭의 폭락 흐름이 있었지 않습니까? 신용 물량 청산됐었을 때. 이때 3조 3천억이 날아갔거든요. 그러면서부터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의 수직 급등도 있었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도 급등 흐름이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그동안 좀 시장에서 별 관심이 없었던 뭐 건설주라든지 원전주 이런 주식들도 한 번에 수익률 게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신용 물량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욕심에 베팅한 자금들이 있다 이거죠. 요것이 이제 저는 털리는 요 시점이 우리가 그동안 아껴뒀던 현금이라든가 또는 추가 매수를 기다렸던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공략할 때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전저점이 깨지거나 그러면 좀 두렵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2014년도 때의 지수의 밸류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2014년도 때의 밸류. 그죠? 이때가 우리나라가 아무리 못 벌어도 제가 100조는 본다고 했잖아요. 100조는 본다. 2014년도에. 그죠? 주요 산업 3개 가운데 한 가지가 망가졌던 시점. 셰일가스 혁명이 있었던 시점. 그죠? 그러면 2730에서 박스권 2850에서 2650을 제시한다는 얘기는 2014년도 이전의 밸류로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우리나라가 100조에서 한 120조 정도를 12월 결산법인들이 벌었는데, 만약에 제가 제시해드렸던 이 박스권 하단 2650층 벗어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펀더멘탈과는 상관없이 공포나 또는 두려움이나
또는 신용 물량이나 반대 매매의 어떤 희생 때문에 빠지는 하락이기 때문에 저는 원상복귀가 이제 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할인이 들어간다. 이거 완전 땡큐 아니겠습니까? 좋아야죠. 좋아야죠. 그러면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금리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 기준 금리가 한 1.5%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1.5%. 올해 2번 올렸단 말이에요. 1월 달에 1%대에서 1.25% 한번 올렸고 4월 달에 1.25%대에서 1.5% 2번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금리는 한 1.5% 정도 된 상황이죠. 그죠? 자, 100조 밑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못 갈 것 같냐? 금리와 관련된 이 악재가 계속 시장을 장악할 것 같냐라고 보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첫 인상에서 인하로 바뀌었던 시점, 이때가 언제냐면 2013년도입니다. 이때가 우리나라가 기준금리가 인하로 가면서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2.5%대까지 떨어졌어요. 2.5%. 지금 몇 프로라고요, 여러분? 1.5%. 1.5%는 2017년도 우리나라 기준금리입니다. 2017년도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5% 정도 됐었거든요. 11월 말에. 11월 30일 날 금리 인상을 하면서. 그러다가 2018년도 한 번 인상을 했었고요. 요거 빼고서는 다 뭐냐면 금리 인하기예요. 금리 인하기. 그리고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를 인상했던 시점이 2011년도입니다. 이때가 3번 인상했거든요. 이때 금리가 몇 프로 올라갔었냐면 2.5%대에서 3.25%까지 올라갔었죠. 가장 공격적으로. 그걸 제외하면 우리나라에서 금리를 3.25%를 넘었었던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1.25%대에서 지금 연준이 금리를 최소한 50베이스 포인트 이상 2번 이상 올린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지축통화가 아니니까 최소한 미국보다는 더 올려야 되니까 2.5% 이상의 금리가 반영될 거라고 생각해야 지금 시장의 2014년도 밸류 수준에서 톤다운 될 수가 있다 이거죠. 그죠? 왜냐하면 2013년도에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2.25%대였으니까. 그러면 2.25%대에서 3.25%까지 올라가면 요 구간은 정상적인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펀더멘털에 의한 이런 하락이 아니라 금리 공포 또는 신용 물량 또는 반대 포지션을 취했었던 이 파생 상품의 영향권에 의해서 하락한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건 잽싸리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죠? 성장주에 대한 지나친 할인이 이번에 반영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2600 밴드 하단을 넘어가는 거는 2.5%대에서 3.25% 요 사이에 공포를 반영한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금리 몇 프로라고요? 1.5%라고요. 그럼 앞으로 최소한 100베이스 포인트 이상의 금리를 올려도 지금은 본전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뭐예요? 심리 싸움인 거죠. 심리 싸움인 거죠. 지금 구간은. 그리고 이 심리에 영향을 주는 게 공포가 되는 거고 이 공포에 인플레이션이 발작을 일으키니까 성장주와 그다음에 수급의 영향을 받으니까 가치주까지 전체적인 톤다운이 되는 거다 이겁니다. 요거의 큰 어떤 지표 역할을 하는 시점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만기일이 있는데요. 만기일 전후로 해서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표하고 중국의 이제 물가 지수가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수요일에서 어떤 금요일 요 사이 이번 주 목요일 전후로 해서 하루 이틀 정도 요 정도의 큰 변곡이 나올 거를 우리가 감안을 해서 지금 시장이 우리가 2850하고 2650의 밴드를 두는데 2650 밴드 이상으로 떨어지는 거는 기준금리가 2.5%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의 공포를 반영하기 시작을 하는 거구나. 그럼 여기서 좋은 기업들, 실적이 나온 기업들, 작년도보다 올해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은 잡으면 되겠구나. 근데 이왕이면 어떤 걸 잡아야 되겠어요? 신용 물량이 청산되는 거.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비자발적으로 로스컷 되는 물량들. 이런 거에서 이제 물건들만 잡으면 된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분할 매수 계획을 세울 것이고 어떻게 비중 관리를 할 것이냐 요거에 대한 고민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급락 조정이 나왔었을 때 우선순위는 IT 반도체와 배터리가 돼야 됩니다. IT 반도체와 배터리가 돼야 되고 배터리는 양극재가 우선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언택트하고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투매 기준으로 여러분한테 그동안 오랫동안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있을 겁니다.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역발상을 활용하시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좋은 기업 투매 발생 구간을 역발상으로 5월 중순으로 한번 활용해보자. 이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